어제 북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김정은의 연설에서 이상한 점이 몇 가지 포착이 됐었죠.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김정은 뒤로 자유분방하게 뛰어다니는 김여정의 모습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열병식 내부의 속사정들, 그리고 무기 이야기까지 신인균 대표와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열병식 어떻게 보셨어요? 직접 보시고 중계도 하시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채널A에서 제가 오전, 오후 합해서 한 7시간 동안 중계를 했는데, 네. 그것을 보면서, 북한이 지금 플랜 A와 플랜 B로 나누어서 열병식을 준비를 했는데, 어제는 플랜 B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랜 B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예상하기에 핵마크를 미사일마다 붙이고 나올 것이다, 대동강에 잠수함을 띄울 것이다, 에어쇼를 엄청나게 크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그 국제사회를 향한 강력한 도발 행위는 자제를 했어요. 예. 따라서 그 유인산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하고 하는 그것에 맞추어서 좀 국제사회를 덜 자극하는 쪽으로 플랜 B를 가동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현재도 북한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제 그 열병식을 마치고, 예. 어제 열병식이 한 오후 6시경에 마쳤지 않습니까? 네. 마치고 나서 바로 그 대동강변에서 불꽃놀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밤은 그렇게 보내고요. 이제 오늘 낮에 보면은 이제 거리에서 공연하고, 우리도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공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리 공연하고, 연날리기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6일까지, 김정은이 새로 만든 청봉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청봉악단의 각종 공연들, 그리고 이제 모란봉악단, 전통적인 악단이죠. 저 모란봉악단의 공연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기자도 열병식 다 보셨어요? 네, 어제 조금 봤습니다. 처음부터 예. 끝까지는 안 봤는데요. 그 70주년이잖아요. 북한이 당국가입니다. 당의 영도를 받는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의 70주년 행사는 국가 최대 명절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보면서 참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민들에게 내세울 만한 경제적인 업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공연을 통해서 좀 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평양이나 원산 그리고 주요 신의주 같은 곳은 연날리기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공연이 지금 펼쳐진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 직접 만든 청봉산 공연이 오늘 밤 청봉악단이라고 하죠. 혁명예술극단이라고까지 칭하고 있는데 이 악단도 그 북한 고유의 가곡이나 민요 같은 것을 아주 화려하게 공연 펼친다고 하네요. 예. 김정은도 어제 연설을 꽤 오래 하던데 네.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장면들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빈터우에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힘들게 복구하면 항상 배심이 든든히 돌진하였으며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나라의 운명이 판가리 되는 최악의 시련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 대부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어머니 당으로 자기 무겁고도 너무 많이 읽어야 되니까 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연설 좀 해봐서 아는데요. 예. 지금 굉장히 어젯밤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보기 쉬웠어요. 연습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12년 연설 때는 20분을 했는데 어제 25분을 했거든요. 예.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저 연설문은 30분 이상의 분량이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네. 그것을 옆에 유인산 손님도 있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처음에 조금 천천히 가다가 중간에는 거의 자기 혀를 씹을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됐어요. 예. 도대체 말을 알아. 마음이 급했나 보네요. 예. 그러다가 예. 이제 후반에 가서는 또 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갔는데 네. 아마 한 30분 분량을 25분에 낭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이 콜록콜록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디가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니다? 예. 김정은이 그 3년 전에 했던 연설의 목소리는 좀 애띤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목소리는 상당히 힘차고 우렁찬 목소리였는데 예. 아까 신인균 대표 얘기처럼 미리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는지 좀 쉰 목소리가 좀 나왔고요. 그러나 그 목소리, 우렁찬 목소리는 김일성 할아버지 그리고 김정일이 많이 연설을 읽을 때 그런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따라 배우기를 이번에는 확실히 한 것 같다. 아, 그래요? 예, 그 전에 목소리가 좀 애뛰고 어린애 목소리 같은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그걸 바꾸려고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다. 예.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지금 연설 육성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목소리 상태와 연계시키긴 좀 무리가 있지만요. 사실 어제까지 합치면 김정은의 육성이 공개된 것이 모두 3번입니다. 올 초 1월 1일 신년사 육성에서도 그의 상태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소리공학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김정은은 보통 사람들은 숨 쉬는 주기가 4초에서 6초에 한 번씩 연설을 할 때 쉰다면 김정은의 경우에는 3.8초 이내로 끝난다고 합니다. 아, 숨이 좀 가쁘다는 거예요? 가쁘다는 것이고 보통 사람보다 폐활량이 조금 모자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저 사람의 몸무게가 130kg를 육박하고 키는 170에서 17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급격하게 특히 올해 초부터 이 몸무게가 불었기 때문에 이 폐활량의 문제라던가 예. 어떤 비만에 따른 그런 문제도 이 앞으로 이제 육성이 공개되면 아마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신은기 대표님, 지금 저 두 가지 영상을 우리가 금방 보여드렸는데 2012년에 비해서 살이 좀 많이 쪘잖아요. 근데 뭐 일부러 찌웠다는 좋은 해석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냥 음식 먹는 걸 좋아해서 많이 찐 것 같기도 하고 건강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12년 저 모습은 일부러 찌운 것으로 다들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 때부터 지금까지는 일부러는 아니죠. 예. 저 때부터 지금까지는 그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아무도 김정은을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설에는 뭐 마약까지도 마음대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뭐 남의 최고 지도자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할 수 없고 또 지난번에 김정은이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다리 수술했다고 하는 것도 술을 먹고 넘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술을 예.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이 사실 칼로리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살이 많이 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핵입니다. 네. 김정은이 자기 논문을 노동신문에 냈단 말이에요. 그때 네. 핵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기도 했는데 이번에 핵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어요. 인민이란 단어를 97번이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핵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핵을 연상시키는 말만 한 번 했죠. 예.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의 전쟁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어떤 방법이 미국이 이제 세계 최고의 핵 강대국이니까 그 어떤 방법의 핵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그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으로 한번 했을 뿐이지 핵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 특히 중국 류인산 상무위원이 와 있는 것을 최대한 배려하려는 어떤 그 예. 연설문이었던 것 같고 그렇군요.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것을 아주 억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 네. 자, 김정은의 동생이죠. 예. 어제 연설할 때 보면 뒷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일부러 잡히려고 했었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화면에 보면은 저 네. 뒤쪽에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석단이라는 곳은 아무리 김여정이라고 해도 함부로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만큼 최고위급들이 있는 곳인데요. 노동당 깃발 뒤에서 저렇게 좌측, 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바로 1호 동지의 그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뒤에서 저렇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렇게 감히 1호 동지가 연설하는 도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김여정 단 한 명뿐입니다. 예. 최영철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연설하는 도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물론 그것만이 이유였겠습니까마는 그런 이유로 숙청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여정, 백두혈통, 김정은의 친여동생의 위상이 정말 막강하다.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파워 레이디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방금 저 김여정이 지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이 장면이죠. 저기 보면 장교가 지금 비켜줍니다. 네. 뒤에 있는 그 호위사령부의 장교가 호위 그 경호원인데 김여정이 오니까 오히려 길을 비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김여정의 저 파워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에 류인산 상무위원이 중국의 선전 담당 상무위원이에요. 예. 그런데 류인산 상무위원 옆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 있지 않고 국가수반이죠. 그 김기남 선전 선동부장이 서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남이 이 행사 선전선동부에서 이 행사를 총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기남은 제 옆에서 박수 치고 있죠. 저 사람이 김기남인데 네. 류인산을 의전하고 그리고 뒤에 실제적인 행사 총괄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여정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건데 1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썼다. 1조 6천억이
북한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예산을 우리 물가 체계와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국제 곡물 가격은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제 곡물 가격이 이 옥수수 한 900만 톤 정도 이상을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네. 1조 6천억 원이면. 그래서 이 옥수수 900만 톤이면은 지금 뭐 연구사에 따라서 조금 그 내용이 다른데 북한 인민들이 1년에 식량을 한 500만 톤 정도 있으면 북한 인민들이 굶지 않고 다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곡물 생산량이 평균 한 430만 톤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만 톤에서 70만 톤 정도가 항상 부족해서 그걸 이제 국제사회에 구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있으면은 29개월을 인민이 굶지 않는데 이것을 뭐 단 하루의 행사에 날려버렸죠. 그렇군요. 자, 근데 김정환 기자. 네. 근데 이번에 인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인색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 바로 기름 때문이죠. 네. 70주년 제가 아까 엄청난 행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감이 컸는데 실망감이 그만큼 컸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선물 정치 공세가 그렇게 강하게 되지 못했나 봐요. 기름 한 병 정도가 일반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었는데 보통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선물을 기대했던 주민들한테는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이 그만큼 컸을 것 같고요. 이번 상황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조금 하나 더 주목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실망감이 이런 어떤 주민들에게 인색한 김정은의 선물 공세로 이어졌지만 중국하고의 어떤 화해, 협력, 교류 모두가 조성이 되면 향후 북한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이 호전될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좀 배려랄까? 이런 것도 향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무기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신흥균 대표님 네. 전문가시죠. 자, 이 KN-08 이게 제일 네. 관심을 끌었던 그렇습니다. 무기잖아요. 네. 근데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2012년에 비해서? 2012년에도 나왔고 그때는 뭐 드럼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2012년도에는 이제 그 탄두가 네. 둥그렇게 생겼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탄두가 이렇게 뭉뚱하게 생긴 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 탄두가 훨씬 커졌다. 탄두가 커졌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탄두가 커지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탄두 자체, 폭탄 자체가 커진 것입니다. 지금 저 뒤에 나온 얼룩무늬 저게 12년 열병식에서 얼룩무늬, 지금은 무수단 미사일로 보이고요. 예. 얼룩무늬가 이제 KN-08인데 이겁니다. 지금 이제 탄두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그리고 뒤에 보면 2단 로켓도 나와요. 흰색 태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저쪽에. 2단 로켓이에요. 예. 그 뒤에 제일 큰 게 1단 로켓이고, 지금은 2단 로켓도 커졌어요. 탄두도 커지고 2단 로켓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십시오. 2단 로켓과 1단 로켓의 구분이 딱히 없어요. 지금 15년 열병식을 보면. 그러네요. 12년 열병식은 뒤에 1단 로켓, 그리고 조금 작은 2단 로켓, 그리고 더 작은 탄두,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는데, 지금은 1단, 2단이 그냥 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뭉뚱하게 생긴 탄두가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위력이 커졌다. 그리고 이 체적이 커졌으니까 결국 탄도미사일을 쏘면 예. 우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게 됩니다. 그때 엄청난 마찰열, 뭐 충격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케이스가 더 두껍고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적이 커지면 내부에 있는 폭탄의 원자 폭탄의 양도 커졌을 것이고,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케이스도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1단 로켓과 2단 로켓을 더 크게 키웠죠. 따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지난번 KN-08 12년도에 나왔을 때 여러 바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한 12,000km 날아간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탄두가 저렇게 커진 것으로 봐서 한 10,000km 정도는 날아가고, 그래요. 그리고 탄두 중량은 최소 1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핵이 실릴 수 있느냐, 탄두에 네, 네. 핵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죠. 예.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북한의 기술의 발전 상황을 보면 북한이 이제 1차, 2차, 3차 핵실험 했지 않습니까? 네. 그 3차 핵실험의 위력을 전문가 따라서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0킬로톤 이상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16킬로톤입니다. 그런데 20킬로톤이면 히로시마가 더 강한 거예요. 엄청난 예. 거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1998년도에 핵실험을 3번을 하고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수입해 가서 그냥 핵 보유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노동 미사일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사체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한 것은 노동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서 그동안 핵을 소형화, 경량화 해왔다. 이렇게 보는데 노동 미사일 탄두 중량이 최대 1.3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KN-08이 저렇게 탄두가 커진 것으로 봐서 지금 외형은 노동미사일보다 훨씬 더 커요, 탄두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핵을 실을 수 있다.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은 가졌다. 예. 그런데 저 KN-08이 한 번도 발사 실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탄두는 만들었을 것 같은데 발사가 제대로 되는지는 아직 아무도 검증을 하지가 못하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특히 네. 중국에서는 탑재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의문이다. 네. 아직 의문이다. 네. 예. 또 북한이 여러 가지 실험을 앞으로 할 텐데. 예, 하중대 그 부부장. 탑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신인군 대표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소형화를 했느냐 그건데 북한이 현재까지 약 1.3톤 이 정도까지 이제 소형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ICBM을 날려서 다른 나라로 보내가지고 공격을 하려면요. 이게 대기권을 넘어서 성층권을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 북한은 아직 그 기술을 확보를 하지 못했기 그렇군요. 때문에 설령 저 미사일을 개발하고 원자폭탄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술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미국을 공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는데, 자, 이게 관심을 가질 만한 무기였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300mm 신형 방사포, 이 신형이라는 글자에 관심이 갑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이제 그 방사포, 우리는 다련장 로켓이라고 그러죠. 예. 북한은 방사포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방사포 중에서 300mm 방사포 발사 실험을 작년에 처음으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220km까지 날려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천무라고 하는 새로운 다련장 로켓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북한으로 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게 300mm 방사포인데요. 우리 천무 다련장 로켓은 80km 날아갑니다. 근데 북한 것은 250km 날아가요. 예. 이것은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그 국제 제재를 받지도 않습니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게 휴전선 근처에서 쏘면 예. 뭐 계룡대는 물론이고 우리 전 지역에 있는 여기 계룡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휴전선 쪽에 쏘면 계룡대는 뭐 당연히 사정거리에 들어가고 사정거리 안에 우리 들어가는 전 지역에 있는 공군기지 활주로가 다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전투기들이 못 뜨죠. 전쟁을 하면 우리 전투기들이 떠서 막 북한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전투기들은 못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300mm 방사포를 공개한 것은 우리가 재래식 전쟁에서도 너희 한국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한 것이다. 예. 그래서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KN-08을 공개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전혀 대응책이 없냐? 막을 방법이 그것은 있을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우리 이제 육군 1군단과 5군단에 그 MLR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ATACMS라고 하는 미사일을 붙여가지고 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전략적인 임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300mm 방사포를 가지고 한국을 재래식 전력, 핵전쟁이 아닌 재래식 전쟁으로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너희들을 향해서는 이 KN-08 개량형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우리가 핵전쟁으로 이길 수 있다. 김정은이 자기 연설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방식의 전쟁이라도 다 이길 수 있다. 그게 그렇죠. 바로 재래식 전쟁은 이걸로 이기고 핵전쟁은 KN-08 개량으로 KN-08로. 이긴다. 예. 한 것을 과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준 신형 무기가 바로 KN-08하고 저 300mm 방사포거든요. 근데 저 300mm 방사포가 계룡대까지 타격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북한이 실험 발사한 걸로는 무려 타격 목표를 쏘는 데 있어서 그 오차 범위가 무려 34km까지 난다고 그럽니다. 오차 범위가. 예. 그리고 한 번 쏜 다음에 저 방사포는 일제히 한꺼번에 쏘는 거죠. 이번에 나온 곳이 발사관이 8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한 번 쏘고 나서 다시 저거를 재장전하려면은 기중기로 그 포탄을 다시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뭐 240mm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군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서는 저거 보여주는 데는 아주 멋지게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상당히 효율이 낮은 무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로 여군 얘기도 해봐야 될 텐데 여군이 어제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중국 열병식 때도 여군들을 아주 외모 위주로 또 선발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네.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땠습니까 어제?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나오는 이제 칼춤 추고 있는 여군이 굉장히 이제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 예. 이 사람들은 뭐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마도 어떤 그 무용 단원들을 군복을 입혀놓고 춤을 추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칼춤이 그 아리랑 축전, 예. 아리랑 축전에도 나왔던 춤입니다. 따라서 그 군인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중국의 그 낭낭 장비라고 하는 그 중국 의장대는 아주 소수만 나왔는데 예. 어제 북한 여군들은 뭐 한 개 부대씩 해서 몇 개 부대가 나올 정도로 인원수로 압도를 했다.
그러나 그 질에 대해서는 제가 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자 그 출연자 입장에서 이 매번 열병식 때마다 여성이 이렇게 상품화되고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는 게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간단히 첨언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당 창건 기념일에서요. 지금 당 규약에는 5년마다 당 대회를 열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경제적으로 또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북한은 1980년부터 당 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쩌서 저렇게 화려한 퍼레이드를 보면서도 내심 참 찹찹하고 참 초조했을 거라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예, 하종대 복장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볼 게 중국과 북한의 관계예요. 예. 류인산 상무위원이 와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내놓고 뭐 악수도 하고 이런 사진들도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북중 관계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2시간 50분 동안 계속된 그런 열병식에서 지금 화면을 보시겠지만 저렇게 아주 열렬하게 포옹을 하죠. 포옹을 하고 주석단에서는 서로 오랫동안 김정은이 류인산 상무위원한테 여러 가지 행사를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 둘이 악수도 열렬히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북중 관계가 수원한 관계가 아니고 과거의 혈맹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김정은은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 시진핑 중국의 국가 주석도 이번에 북한의 열병식에 앞서가지고 축전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북중의 그런 혈맹 관계가 대대상전이라고 해서 따이따이 샹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대로 바로 그 이전에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에 이어서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북중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원한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북중이 과거의 혈맹 관계로 돌아간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북한이 어쨌든 핵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달래가지고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국의 그런 의도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통제권 안으로 북한이 다시 좀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텐데요. 신인균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앞으로 이게 남북관계 개선 또는 그 남북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핵 동결입니다. 그것에 좀 더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이러한 중국의 자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병식 관련 이야기 신인균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해봤습니다.